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양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요, 이번 주에 이뤄질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서너 가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관심 종목, 그런 ETF 이런 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좀 더 지난주에는 이게 어닝 리세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익 조정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 시간을 보면 화요일 이제 오전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평상시에 월요일 새벽에 방송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화요일 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전체 캐나다에 있지만은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화수목금 4일 동안만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늦게 오늘 방송을 준비했다는 거 좀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참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식의 미지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는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 주식의 미치다까지 살펴보시면 좀 더 빠른 뉴스 저희가 뉴스 속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 페이스북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는 네이버 블로그 이항령의 더 머니 보시면 각종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렌드 변화 이런 것까지 제가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잘 오래됐죠. 거의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유튜브가 됐건 카페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모두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전화 장우석 본부장 이하 한 서너 명이서 같이 저희가 커뮤니티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성원이 되겠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참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팟캐스트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팟캐스트는 듣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보기 편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는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령의 더 머니. 사실 벌써 7, 8년 됐는데요. 초창기입니다. 딱 한 종목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흘러 이학령의 더 머니가 됐고요. 같은 겁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이 주로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저희가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여러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포함해서 6주간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빨간 게 이제 다우지수가 되겠고요. 초록 파란색이 이제 S&P 500이 되겠고요. 나스닥이 푸른색이 되겠는데요. 6개월 동안의 흐름입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2월 주가는 다 회복했죠. 12월 주가의 초반 부분 거의 다 회복했고요. 이제 11월 부분까지도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아직 10월은 약간 모자르지만 거의 많이 왔습니다. 다만 지금도 딱 6개월 전 대비는 많이 회복해서 각각 2%, 3%, 4% 수준까지 0.4% 뭐 유주 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나스닥은 지난 주말로 인해서 다시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으로 들어갔잖아요. 작년 12월 21일 날 나스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보다 20%를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불마켓. 물론 너무 빠른 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을 안다고 얘기하는 만큼 정말 거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튼 저희는 진중하게 여러 시청자분들 그리고 사실 참 하나 빼먹었네요. 저는 이 모든 방송을 저희가 학교에서 투자론 할 때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너무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투자의 정석으로 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주의 주 이슈도 저희가 4개, 서너 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누가 뭐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 주에도 핫 이슈가 글로벌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요, 시진핑 주석을 금요일날 이제 대표를 만났잖아요. 로버트 라이서 그리고 그 문우신 장관까지 만났는데 여하튼 실무회담 주초 열렸고요. 중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고위급 회담이 열렸잖아요.
보이크 바이덤 대표는 중국 리허 부총리가 되겠고요. 미국은 대표적으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그리고 문우신 장관 등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에도 주 중반이 본격적으로 열리겠죠. 주 초에는 실무회담 정도 열리겠고요. 중국 측과 미국이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뉘앙스가 다른데요. 중국은 5일간 회동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합의까지는 아직 조금 걸었다라는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very productive, 매우 생산적이다는 표현을 썼고요. 합의 가능성이 이르면 거의 근접하면 close란 영어로 썼습니다. close, 근처에 가면 무역협상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3월 1일까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 방침은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에 현재 10에서 25%로 관세를 늘리겠다. 그 입장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 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다 말씀드린 것은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건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오타입니다. 20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는데요. 큰 건 없을 것 같네요.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다, 대차대표 축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 세 가지가 지난 1월 달에 열렸던 금통의 핵심인데요. 그것을 재확인한 정도 있겠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클리브랜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이 모든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FOMC의 회의부터부터 주가 다시 레벨업 됐는데요. 투자자들은 금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물론 3월에도 미국에서 FOMC가 열리지만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내구성 소비재 주문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해질 수 있냐면, 지난주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충격적으로 감소해서 0.12%가 하락을 했는데요. 뭐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소비 경제, 국내 내수 소비가 시장 전체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거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그것이 이제 4분기에 12월 달에 전월 대비, 여기서 말하는 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모든 품목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소매 판매가 줄어들다 보니 4분기 경제 전망치가 속속에 인하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JP모건이 2.6에서 2.0으로 내렸고요. 바클레이즈는 2.8에서 2.1. 이게 0.5, 0.6%포인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훅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내구성 소비재 주문은 21일날 목요일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월은 0.8%, 전월 대비 0.8% 증가의 컨센서스를 있겠고요. 그 밖에 기존 주택 판매, 주택 착공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들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녹음하는 시간은 2월 11일 서부 시간 오전이니까요. 동부 시간을 보면 한 12시 정도 돼 있는데, 딱 12시 정도 돼 있는데요. 이런 거죠. investing.com도 주간 4파로 지금 이런 그림을 해놨습니다. 이 그림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셨을 거, 혹시 못 보셨으면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 보시면 되겠고요. 과연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이루고 적대국에서 평화 파트너로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기대감이 있겠고요. 오늘 CNN 뉴스에 따르면 양쪽에서 연락관 담당관을 좀 상주시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핵심은 이런 거죠. 결국 미국의 사업가들,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먹거리, 새로운 투자처, 새로운 어떤 자본 노동력이 필요한 를 활용한 북한에서의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년 얘기 많이 나왔지만 평양에 맥도날드가 생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은데 트럼프 타워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죠. 꿈 같은 얘기고 무슨 힐튼 호텔이 생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미 회담 되고 그러면 다국적 군사기업이 뭐 큰일 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보잉은 그걸 딛고 다시 사상체육과 가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도 거의 고점에 많이 왔다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바쁘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미국 갤럽 조사 기준을 보면 계속 30% 초반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나마 40% 초반까지 회복했는데요. 지금 안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생각이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 모든 것들에 미국의 투자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이것 역시 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유튜브라든가요. 마침 한국 시간으로 2월 18일 날 저랑 최양주 소장과 함께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팟캐스트도 올려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주시장 주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운전하시는 거나 아니면 쭉 한번 들어보시면 큰 부담 없이 들으시면 제가 생각하는 뷰, 제가 생각하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막바지 실적 시즌이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19일날 화요일 월마트 실적이 최대 관심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고요. 실제로 보면 지난주까지 해서 79% 그러니까 거의 80%가 실적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 또 한 10% 정도 발표하면서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월마트는 그나마 소매 매출이 얼마 전에 났었기 때문에 통계가 났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동일점포 매출이 3.0이 오늘 좀 못하면 3.0%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매출은 이 정도 얘기했고요. 이번 주에 나온 거면 몇 가지 여기서 큰 틀에서만 보시면 CBS 중요하겠고요. 크라프트 한즈는 배당이라 이런 거 원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드랍박스는 아마 파일 쉐어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버에 올리는 거. 드랍박스 아마 이것도 매매하시는 분 꽤 계실 거가 되겠고요.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로쿠 아마 매매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허벌라이프도 좋아하는 분이 많겠고요. 또 이번에는 중요한 거가 중국 기업들 바이두나 아이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아이치 요거 두 개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의 메인 주제인 리비전, 어닝즈 리비전. 그러니까 리비전인 게 고친다는 거잖아요. 수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닝 수정. 그러니까 제가 강의나 방송이나 할 때 많이 쓰는 오늘 조금 더 큰 틀에서 최근 어떻게 변하지 얘기하겠고요. 어닝스 리비전에 대해서 각 국가별 어떤 상태인지 어떤 추세인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번 주 중에 별도로 유튜브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닝스 리비전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개념인지까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선 1분기 실적 전망. 왜냐하면 지금 80% 이익이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익의 컨센서스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까지 많이 내려가느냐? 지난주 기준을 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할 때 앞으로 2주 정도가 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거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거의 완전히 95%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눈높이가 낮춰지는 건데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큰 고비는 이번 주로 해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서 짓겠다? 팩트셋에서 짓게 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가 팩트셋이 있고 톰슨 로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셋 기준은 톰슨 로이터 기준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짓게 하는 곳에 따른 차이 정도인데요.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나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정확히 짓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팩트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는 방법.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캡처하셔 갖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캡처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캡처하셔도 되고 PC를 캡처하셔도 되는데요. 보시면 2019년 1분기에 애널리스트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디클라인인 어닝이 2.2%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기업들이 발표하면서 지금 눈높이를 낮추고 있잖아요. 어닝 가이던스를 낮추니까 얘네들도 애널리스트들이 그에 따라 수정하는 거예요.
revenue는 5.3% 늘어간다. 쭉쭉쭉쭉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2분기에는 1.0%, 3분기에는 2.4%, 이익만 말씀드립니다. 4분기에 9.1%, 중요한 건 이거죠. 연간을 보면 4.8%. 참고적으로 작년 2018년 연간은 한 22%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떨어졌죠.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의 세제 감면 혜택이 컸고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물론 경기도 좋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워낙 높아져 있고 작년에 높아진 건 세제 이연 혜택을 그런 건 준 겁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감면 혜택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몇 년째 한걸 확 받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커졌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에도 한 9%,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건 간에 올해는 이게 전망치가 낮아집니다. 냉정히 보면. 그럼 제가 1분기와 2분기만 갖고 따로 정리했는데요. 1분기 이익은 이거 보는 방법, 숫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팩트셋에서 집계했을 때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2주 전에 집계했을 때 보면 어닝이 1분기 어닝이 0.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었단 말이죠. 0.8% 제가 빨간색으로 나오죠. 0.8% 정도 줄어들 거를 예측했는데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열흘 전쯤 되면 1.7% 이익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췄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2.0 또 훅 내려간 겁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뭐 나중에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전망치, 컨센서스가 낮아지냐 올라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2분기는 어떠냐? 2분기는 1.6, 1.2, 1.0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생각에 보면 1분기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고요. 만약 이것도 현실화된 거 아니라 그 전망된다는 겁니다. 확인되는 것은 앞으로 지금 한 3개월 더 지나야죠. 2분기 이익 전망은 1.0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 하나 결과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화된 걸 보면 1분기가 마이너스였고 2분기도 혹시 마이너스라면 그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어닝 리세션 실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그걸 지난주 걸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거기 아니면 여기 뭐 유튜브 처음 보시면 그냥 찾기 어렵다 그러면 미국 주식 쳐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닝 리세션 실적 침체만 치더라도 아마 제 강의가 나올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닝이 컨센서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어닝 리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실적 전망 하향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섹터별로 나눈 거고요. 미국은 섹터가 11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빨간 거는 예전보다 낮게 발표한 거가 될 거고 초록색은 위로 올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뭐든지 초록색은 좋은 거, 빨간색은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어찌됐건 빨간색이 그림 아니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빨간색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재 산업,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은 단 한 곳도 이익 전망 가이던스 높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컨센서스가. 그걸 이제 반드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많이 떨어진 거,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PR은 16.0배입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보면 16.0배입니다. 아주 정확한 수치입니다. 오늘 현재.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자 실적 기준을 보면 16.0배입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그러면 과거 5년 평균은 어느 정도냐? 16.5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5년 평균보다 PR이 낮다 높다? PR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2년 전 작년 막 한참 좋을 때면 18배, 19배 갔던 거죠. 그런데 10년 평균을 보면 14.5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10년 평균 대비 보면 지금 PR이 그 눈을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 되겠고요. 5년만 보면 미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 중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익 조정 비율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earnings revision입니다. earnings revision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인용하는 걸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매주 월요일 날, 잘 들으셔야 돼요. 매주 월요일 날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earnings revision이라는 걸 매주 월요일 날 새벽에 발표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거는 걔네들도 팩트셋이나 이런 기준을 갖고 아니면 톰슨 로이터를 갖고 전 세계에서 가져갖고 이거를 받아갖고 한국식으로 보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1년에 가면 구독료가 가입해서 보는 거가 10만 불 이상일 겁니다. 그 자료를 보는 제가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최소한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될 겁니다. 그 값이. 그거를 미래에셋 대우나 신한증권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권, 하나증권도 뭐 그런 걸 비슷한 걸 약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셋 대우가 잘 보기가 쉽게 가공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여드리는데 그걸 보는 방법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정확히 유료로 다 보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이제 확인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아마 리서치 센터에 계좌가 있건 없건 간에 뭐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보는데 미래에셋 대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익 조정 비율, 영어로는 earnings revisions라고 치면 검색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개인이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인은 이거 못 만듭니다. 왜?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 팩트셋이나 톰슨 로이터 이런 쪽에서 계산을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못 만들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물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 만들겠지만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개월의 이동 평균을 갖고 만드는 건데 뭘 하냐면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겁니다. 이것부터 읽어드리면 forward earning estimate의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익의 숫자인데요. 뭘 하냐면 오른 거냐 아니면 낮은 거냐. 예를 들어서 50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읽어줘요. Total number of forward earning estimate. 500명이 500개의 기업에 대한 레포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 한 주간에 이렇게 보니까 올린 것들이 있고 낮춘 것이 있잖아요. 그걸 올린 것도 플러스 내고 낮은 것은 마이너스 냅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 일주일이면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3개월 무빙 에버리지, 3개월 무빙 에버리지가 뭐예요? 3개월 이동 평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식인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좋아지거나 한꺼번에 나빠지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닝 컨센서스는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낮아질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건 3개월 동안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꾸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모는 전체 기업수, 이익 전망이라는 전체 기업수에다가 위에는 이익 전망이 증가한 거, 그런 기업수, 낮은 건 날인 거로 증가한 거로 내는 거죠. 그게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만들 수 있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 쓰는 겁니다. 받아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EPS의 증가율, EPS의 변화율을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더라도 어떤 국가가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좀 포지션을 알겠고요. 이거를 증권사나 이런 데서 섹터도 할 수 있습니다. 섹터. 그런 팩트셋이나 이런 데들은 섹터도 합니다. 섹터.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익 존점이 낮아지냐 높아지냐. 이런 걸 갖고 펀드 매니저나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도 하는 거죠. 개인들은 이런 거는 머리 아파하니까 그냥 뭐 샀다 팔았다 차트만 갖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 최고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가 이번에 2월 18일이죠. 정확하게 2월 18일 월요일날 새벽에 네이버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이거 보시면 12개월 주당 이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당 이익인데요. 이걸 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4주를 냈습니다. 4주. 또 이것도 한 주만 보면 또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 4주에서 이익 증가율이 올랐냐 낮아졌냐 얘기합니다. 한 주만 갖고 얘기하면 또 찜찜하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최근 4주 동안에 이익의 전망치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그걸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4주 동안에 전 세계 이익은 4주 동안에 2.4%가 낮아졌어요. 작년에도 조금 마이너스였어요.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인데 미국이 9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가 마이너스 1.5% 났고요. 유럽 요즘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시아 여전히 안 좋고요. 남미, 중동, 아프리카. 남미는 워낙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 다음은 지역별 이익 조정 비율인데요. 지역별 이익 조정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여기 나오잖아요. 팩트셋에 했다고 나오잖아요. 팩트셋을 받아갖고 미래세 대우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미래세 대우에서 이 수치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거 받아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이익 조정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무빙 에러스 그 계정을 보시면 됩니다. 15.5% 마이너스입니다. 북미 마이너스 14%. 이것도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왜 북미가 작년에 계속 플러스였는데 작년 한 11월 그때부터 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이걸 제가 확인하시려면 과거 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검색 다 됩니다. 지금요. 네이버나 미래에서 들어가면 작년에 이맘때 보면 엄청 플러스 났었어요. 북미가요. 작년 여름까지도 플러스 났을 겁니다. 가을 초반까지 플러스 났을 겁니다. 그럼 북미도 이익 증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익 증가율을 이게 눈높이를 높인 기업보다 낮춘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4% 정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가 되고 유럽도 많고 아시아가 여전히 많고 남미는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남미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뭐 보실 거 없고 사실 보실 거 없죠. 예.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국가별로요. 아시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7.8%.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이거 여기 물론 실적이 집계하는 것만 나오는 거죠. 코스닥 저 변드린 건 실적 전망 자체가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겠고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집계하는 건 200여 개 기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적이 전망이 7.8% 떨어진 겁니다. 아셨죠? 한국은요. 나머지 이런 나라가 있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을 보면 한국이 계속 한두 달째 지금 탑 먹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1.7%가 떨어졌어요. 이익 조정 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이익 증가를 높이는 기업보다 낮추는 기업수가 훨씬 많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작년 워낙 박살났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볼만한 것은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이 정도밖에 없겠죠. 여러분 보러 태국 주식 사시라 그러면 사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관심도 없죠. 네, 다음은 일정인데요. 일정은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렸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장우석 본부장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드리면 토요일날은 화요일날은 전미 주택건설업체들의 서베이가 나오는 것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월마트가 화요일날 나옵니다. 네. 수요일날은 하우징, 주택 착공 건수 있겠고요. FOMC 의사록이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 오후 2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CBC 헬스 정도 있습니다. 목요일날은 매주 나오는 신규 그 실업률 청구 건수, 이날은 아마 목요일날은 PMI가 이번에 흥미롭겠죠. 특히 서비스 PMI, Manufacturing PMI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목요일날은 이제 바이두, IH도 그날 나올 거가 되겠고요. 드랍박스 정도가 관심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쪽에서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행주의 배당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국 계신 분 중에 아마 RBC 갖고 투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은 한국에서 RBC를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바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그리고 ETF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종목은 한 4주 전에 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꽂혀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저의 관심 종목일 뿐이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했지만 또 제가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욕도 바가지를 먹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이걸 제가 돈 본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가르쳐 보여드린다고 해서 제 의견을 드릴 뿐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아마 이걸 알고 있고 하면 조금 더 스타디해 보시라 그런 관점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페이팔을 말씀드리겠는데 어찌됐건 페이팔이 2월부터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사상체육관인데 책에서 썼던 주식이고 사상체육관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페이팔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신 분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다 있죠. 이 계좌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고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자제분을 유학생이 있다. 유학생을 보냈다. 중고등학생 보냈다 해도 다 있습니다. 페이팔은. 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 그래도 페이팔도 다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페이팔은 아주 강력하게 오래된 기업이고 그쪽에 결제 시장, 간편 결제 쪽에서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페이팔인데요. 부동의 1위죠. 온라인 간편 결제 시장 부동의 1위, 마켓시ェ어 62.2% 갖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건 벤모입니다. 벤모는 우리 식으로 보면 뭐 할까요? 어떤 거죠? 개인들 간에 개인들끼리 돈 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 보면 카카오머니,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찍고 친구들에게 카카오머니 쑥 보내줘, 쑥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써요. 저는 뭐 돈 주고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써요. 저는 안 쓰지만 젊은 친구들 많이 써요. 그거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벤모는 페이팔에서 먼저 만든 게 아닌데 페이팔이 4, 5년 전에 아마 인수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예전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에 영어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 벤모라고 영어로 치시건 한국말로 치시면 현지 교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구글의 벤모 활용법 이런 거 쓰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카카오머니 주고받는 건데 훨씬 더 편하고 광범위하게 써 있다는 것인데, 이게 보면 저는 이런 숫자 같은 데를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의미는 없지만 중요한 건 훅 늘어나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유명해지면 정말 사회 현상이 되면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거의 뭐 존재감이 한국에서는 없어졌지만 야후하다, 두유 야후하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보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구글하다, 구글링 한다. 구글링 한다는 거가 구글이 서치 의미가 됐잖아요. 구글링 한다 보면 검색한다. 그 정도가 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여러분들 아시면 계시겠지만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좀 관심 있으신 분면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를 조금 안다 그러면 I am sort of Netflix이라는 거예요. 나는 넷플릭스 같은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넷플릭스양 같다. 넷플릭스에다가 IAN 붙이면 넷플릭스양 같다. 그러면 나는 빅데이터 좀 안다. 뭐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만큼 됐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거 벤모입니다. 벤모.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있는데 요즘도 뭐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벤모한다 그러면 벤모로 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 돈을 보내줬다는 얘기도 하고 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한번 통크에 쏘잖아요. 5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쏘고, 그리고 물론 n분의 1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은 대부분 n분의 1을 많이 하거든요. 회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5명이나 6명에서 밥을 먹고, 친구들이 먹고, 한 명 계산합니다. 그냥 하는데, 집에 가보면, 이 앱으로 오죠. 너 벤모 해갖고, 벤모드 됐다. 벤모드 됐다는 건 나한테 청구서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I'm 벤모드 by 탐이 나한테 벤모했다. 이런 얘기. I'm 벤모드 by 탐이 나한테 벤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런 벤모란 말이 잘 나와요. 그 벤모입니다. 벤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관한 기사든 한 2개만 좀 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그냥 구글에 넣으세요. 그러면 이 기사가 나옵니다. Why Millennial Favorite Venmo? 왜 밀레니얼이 제일 좋아하는 벤모가 페이팔의 키 성공, Future Success 키냐 아니면 되겠고요. 이건 또 얼마 전에 For Millennial Venmo is an emotional, 감정적인 레킹볼. 레킹볼이라는 게 그냥 공사장에서 큰 볼로 해갖고 그 바위를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왜 벤모라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페이팔을 여전히 좀 관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월가의 전체적 의견. 이거 궁금하시면 계시겠네요. 이게 팁 랭크스라는 겁니다. 누가 써달라고 그랬는데 팁 랭크스 치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바일로 되고 다 됩니다. 이것도 사용법도 아마 저희도 카페에서 불오버 배우님이 또 장려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사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돈 내고 회원도 쓰지만 보통 분들은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쓰시면 돼요. 스트롱 바이. 19명의 의견의 종합은 스트롱 바이가 되겠고요. 지금도 7.47%, 102달러로 7% 정도 상향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는 가능성. 이건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제일 좋은 사람 110달러 얘기하고 안 좋게 사람은 86달러.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죠. 야, 조금 망할 것 같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베이랑 헤어지는데 뭐가 되겠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페이팔도 매일 쓰고 있고, 특히 여기 미국에서 있으신 분들 아마 벤모, 아마 나이 드시면 안 쓰겠지만 젊으시면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모 쓰고 있으면 사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고 동하면 그냥 한 주를 사세요, 한 주. 102달러 한 주를 사시고 나서, 한 주 사고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다만 역설적으로 얼마나 돈을 날리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이 좋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하고 말이 make sense 한다. 말이 되면 한 주부터 사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도 늦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평생의 교훈이지만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우연히 만났어요. 야, 연락하자. 연락 옵니까? 그건 안 만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좋아?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집에 가서 볼게. 공부해볼게.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좀 관심 있고, 나도 한번 쓰고 있다? 특히 소비재는 뭐 쉽거든요. 관심 있어? 좋다 이거죠. 그럼 한 주 사보세요, 한 주. 예. 100달러 갖고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지금 저 100달러도 아니죠. 90 몇 달러죠? 아니, 90 몇 달러인데. 그냥, 그 다음부터 공부해보시면 되죠. 예. 근데 나는 직구다라고 나는 미국 갈 마음도 없고 나는 페이팔 같은 거 망할 것 같아.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ETF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써놨죠. ETFMG라는 곳에 사는 프라임 모바일 페이먼트 ETF예요. 뭐냐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프라임 좋다는 거잖아요. 모바일, 그러니까 여기서 간편 결제 중에서 그 스마트폰 결제겠죠. 어찌됐건 모바일 결제 관련 ETF를 다 모아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ETF를 더 선호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 이런 ETF를 하시라 그래요, 그냥요. 예. 이건 다 40달러네요, 40달러. 네. 물론 ETF는 지수도 있고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개별 종목을 하는 소위 화끈한 맛은 없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화끈한 맛은 없죠. 물론 3배짜리 있지만 그건 뭐 전별로 권하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한 배짜리 정석으로 하는 것들은 섹시할 게 없어요. 오히려 섹시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요. 하지만 이런 아이페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페이먼트의 전체적인 집대성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 사자학자 효과는 안 갔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이팔 한 종목을 똘똘하고 잘 찍었으면 그렇지만 대신에 페이팔은 등락이 있는 것이고 이 아이페이 같은 거는 꾸준히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다 다시 좀 회복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익도 많이 보고 떨어질 것도 안 떨어지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무조건 돈 번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다 그냥 큰 집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페이인데요. 아이페이는 최근에 흐름 보면 아이페이랑 나스닥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3년만 보면, 3년만, 최근 2020 생긴 이후로 3년 정도 보면 조금 더 상회했어요. 이게 한 80%, 90% 올랐네요. 그럴 때 그 나스닥은, QQQ는 나스닥입니다. 한 78% 정도 올랐어요. 또 올라갔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아마 2018년으로 끊으면 오히려 아이페이가 지고 QQQ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가장 안전한 거는 스파이나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는 QQQ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선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있다 없다? 무조건 좋은 거는 그냥 종교로 해결하셔야 돼. 종교. 반농담 하면요. 그러면 ETF를 보실 때는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기업, 어떤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한 80% 되고 있고요. 재팬, 프랑스, 저머니, 브라질, 유나이티드 킹도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 거죠. 미국 여기 이 정도가 이제 다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선진국에 많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별로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ETF 그 설명서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ETF.com, ETF.com/ 여기 보면 iPay 아니면 QQQ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종목이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페이팔도 여기 한 6% 들어있네요. 마스터카드 6%, 비자가 5%.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왜 비자를 더 갖고 있어요? 마스터보다 좀. 이런 거 저한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냥 운영하는 거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5%. 이건 다 이 정도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피저보다 아마 이건 미국의 미국에서 금융통신 그런 서비스 회사일 겁니다. 그 피델리티의 스퀘어는 아시잖아요. 스퀘어는
주가도 많이 박살났다가 좀 회복하고 있는 거. 스퀘어는 아마 미국에서 푸드코트나 이런 데서 스퀘어 없으면 장사 못하죠. 예, 진짜 모바일 결제 전용하고. 캐나다에서도 워낙 많이 쓰죠. 퍼스트 데이터, 피드코, 어디, 뭐, 그리고 등등등등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브라질에 있길래, 야, 이거 스톤코, 요즘 난리는 스톤코랑 관심 있잖아요. 이번에, 버크셔에서 간 거. 거기에는 지금 아직 안 들어있네요. 아마 이건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장한 지 바로 사거나 이런 것들은 또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나는 정말 화끈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다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ETF는 워낙 종류가 많은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이런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저는 페이팔이 되겠고요. 종목 하나, 좀 무섭다 하신 분이 있는데, 페이팔은 모르겠으나, 모바일 결제만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아이페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시장 TV에 보는 법 말해드립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시면 폼 동영상 제작물, 이건 모바일에도 똑같은 제작물을 보면 오리지널도 있고 장수 아카데미 요즘 바쁘잖아요. 이런 것도 있겠고요. 저희 방송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오윤과장, 제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한국 얘기 주로 하는 것들 다 뭐 이것저것 다 혼자 하는 것도 있겠고요. 특별히 인터뷰 보면 찰리먼거의 지난 주말 인터뷰 제가 강조했던 거, 이거 20분짜리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오윤희 과장, 이건 뭐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저 개인 거, 아마 다른 회원님들이 있는 영상 있으면 제가 모아놓으려고 그럽니다. 2학년에 따위가 방송했던 거, 이건 저희가 외부 강연들, 전화 본부장 했던 것들 하겠고요. 이거는 미국 증시 강의 초급반 시리즈, 그리고 뭐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한 열흘 전쯤에 만들어둔 영상인데, 저는 금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장기 투자에 포트폴리오로 하시라 그런 관점에서 금을 소개해놨는데요. 금 투자에 어렵다 방법도 많은데 가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금제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겠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니면 지하철로 타시건 운전하시면서 듣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다 더 프리미엄 콘텐츠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유료입니다. goodeconomy.co.kr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모든 네이버 카페 등 페이스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